지우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에이스 피카츄. 사실 1, 2부를 본 분들은 생각보다 처참한 전적에 약간 살짝 다소 실망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가 피카츄 전성기의 시작입니다. 출발합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전성기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시작하자마자 또 털리는 피카츄. 그러나 이번엔 살짝 감안해줘야 하는 게 무려 상대가 4천왕 국화입니다. 지우에게 상록체육관 도전을 권하는 국화. 이미 배지가 있다며 거절하지만 쫄았냐는 도발에 결국 덤비고 털리네요. 이로써 피카츄는 4천왕을 칸나, 권수, 국화 3명이나 상대했지만 아직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네요. 그러나 그런 피카츄의 시합을 보고 너 재능 있어 라며 스카웃을 제안한 금작화. 금작화는 배틀 프론티어라는 지우처럼 배틀에 미친 새끼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각 시설의 체육관 관장에 해당하는 프론티어 브레인은 4천왕급의 강자고 그들을 전부 꺾어보라고 합니다. 전투민족 초마사라인답게 걸어온 승부는 마다하지 않고 올스타로 상대하기로 결심한 지우. 일단 시작 전 가볍게 놀러간 마을에서 엑스트라의 버섯 모아 키드의 포푼이라를 쓰러뜨리고 우연히 들린 양육소에서 경험치 덩어리들을 처리하다가 볼트 태클을 배웁니다. あれはボルテッカーだ。 피카츄의 첫 번째 배틀 프론티어 시합은 배틀튜브. 여기에서 코리갑의 다음 주자로 나가 밀로틱을 가볍게 잡아냅니다. 이후 배틀타워로 가던 도중 사춘기가 시기에 온 소녀의 핫삼을 겉바속촉으로 튀기려다 핫삼을 스카우트하려던 경험치 덩어리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배틀타워에서는 켄타로스 다음 마지막 주자로 나와 후딘을 잡아내는 쾌거를 이루지만 앞선 가제군과 켄타로스의 똥이 너무 컸기에 그만 메타그로스에겐 당하고 맙니다. 웅코치의 주입식 훈련을 마친 가제군과 켄타로스와 함께 재도전에 이번에는 각각 1인분씩 해줘서 마지막 남은 에브이만 잘 받아먹어 승리로 이끕니다. 지우의 모자로 티베깅을 하는 투혼 체육관에 두고 온 어떤 원숭이가 생각나게 만드는 에이판 포획도 성공하고, 다음은 배틀 피라미드. 앞서 나무킹, 코터스로 2번이나 도전한 지우가 도저히 공략법이 떠오르지 않아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현 멤버 중 짬킹 1, 2, 3, 4를 소집합니다. 자몽햄이 여기서는 살짝 태업을 하지만 그건 사실 매번 타입 상성을 까먹는 한 감독 잘못이니 넘어가고, 꼬부기가 1인분, 이상희 씨가 자몽햄 똥까지 싹 치우면서 한 마리만 남았는데 상대는 무려 전설의 포켓몬 레지아이스. 그러나 예전에 체급으로 밀리던 피카츄가 아닙니다. 몸에 좋은 걸 팍팍 넣어가며 단련한 맷집과 웅이 아버지와 물레방아 돌리던 시절부터 이미 넘사던 파워, 공방일체에 미친 전기 괴물이 되어서 전설의 포켓몬을 결국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レジアイス戦闘フロー。 이로써 금작화한테도 리자몽, 잠만보, 스왈로, 나무킹, 피카츄, 이상희씨, 가제군, 꼬부기 등 강한 멤버들로만 엔트리를 꾸리면 4천왕 말단 정도 실력은 된다는 인정을 받고 프론티어 브레인 자리를 제안받지만 거절합니다. 지우는 아직 우승맛을 보지 못한 무관이니까요. 그러나 금작화의 인정이 무색하게 바람이한테 또 지고 에레키블 같은 새로운 포켓몬이 있다는 신호지방으로 향합니다. 가던 도중 경험치 덩어리들이 피카츄를 납치해다 놓쳐버리고 피카츄와 빛나가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포획하려는 빛나의 팽두루도 가볍게 이겨줍니다. 여자 따라 신호지방으로 넘어온 웅코치를 다시 스카우트하고 빛나와 만나며 DP 레귤러 멤버가 전부 모이는데 그 앞에 지우의 최용, 최악, 최강의 라이벌 진철이 나타납니다. 좀 더 현실을 봐라. 강한 포켓몬이 되는 포켓몬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지우를 도발하고 3대3 배틀이 이루어지는데 피카츄는 에레키드와 붙고 무승부가 납니다. 참 오렌지 제도부터 이상하게 에르브 계열 알러지라도 있나 계속 못 이기네. 이후 콘테스트와 체육관 중 어느 것을 도전할지 고민 중인 뉴비에게 체육관에나 집중하라며 진화 버프를 받았음에도 역으로 쓰러트리는 양학을 선보이고, 현재 오박사 연구소 최고참으로서 나와바리를 관리 중인 이상희씨가 떠오르는 모부기도 포획합니다. 신호지방의 첫 체육관전 무쇠체육관전입니다. 여기서 모부기의 다음 주자로 나와 옛 생각이라도 났는지 예전처럼 롱스톤한테 지는데요. 예전에는 타입 다 무시하고 전기부터 박아버리더니 이제 와서 타입 열심히 신경쓰는 척하는 게 참 꼴보기 싫네요. 재도전 때는 첫 타자로 나가 롱스톤의 악몽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주지만 아쉽게도 박치기 공룡한테는 져버리고 마네요. 이후 무려 잉어킹과도 무승부가 나는데요. 아무리 최강의 잉어킹이라지만 씨발 얼마 전에 레지아이스 따버린 피카츄인데 이게 맞나 싶네요. 이때부터 피카츄 레벨 리셋설이 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포켓몬인 척하면서 신입 테스트도 한번 해주고, 경험치 좀 먹으려는데 자꾸 우리 경험치만 먹으라고 덩어리들이 난입해 팽태자, 도롱충이의 경험치를 먹지 못합니다. 이후 놀랍게도 야생의 브이젤에게 패배하는데요. 브이젤 포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때이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욱과 시합 좀 하려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브이젤 리벤지전에서 다행히 이기고부터는 예비 신입 불꽃숭이와의 더블 배틀에서도 승리.
웬 미친 포켓몬도 이기고 진철의 형인 진환의 찌르호크한테도 승리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이후 오랜만에 라이츄한테 지는데요. 이전 갈색 체육관 도전 때 간호순에게 받았던 천둥의 돌을 꺼내 다시 한번 진화를 고민하지만 어차피 가족 내부는 다른 무언가이기에 이왕이면 귀여운 겉모습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진화를 거부합니다. 그러고는 리벤지전에서 승리하죠. 사실 이 에피소드는 1시간 스페셜 에피소드로 방영됐는데 전화가 버터풀 에피소드의 오마주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 화도 갈색 체육관전의 오마주에 가까운데요. 굳이 일회성 트레이너의 라이츄에게 피카츄의 패배를 넣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지아이스에게 승리한 이후부터는 최소 체육관 관장의 포켓몬이 아니라면 패배할 경우 뭔가 설정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되네요. 에이지 이전까지는 맷집이 딸려서 어쩔 수 없다고 끼워 맞추기가 가능했는데 에이지 때 그 맷집마저 극복해버린 모습을 보였기에 이때부터 제작진들도 기본적으로는 강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자꾸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미와 재회하고 간 식당에서 웅코치와 더블 배틀로 승리를 거두고 들판 체육관전에 첫 주자로 출전해 갸라도스를 따버립니다. 그러나 우연히 마주친 멜리사의 진화 버프를 받은 둥실라이드에게 패배하고 이때부터 최면술 파회법을 연구하기 시작해 카운터 실드를 만들어냅니다. 진철이 빠두리의 엠페르트 정도는 가볍게 이겨주고 연고 체육관전에 불꽃숭이를 이어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카운터 실드까지 사용하나 둥실라이드에게 져버립니다. 이후 한동안 배틀이 없다가 포엔이 역사상 손꼽히는 명승부 중 하나인 진철과의 6대6 풀배틀에 출전합니다. 수풀부기의 다음 주자로 출전해 마그마본을 상대하지만 화상으로 인해 별 소득은 없었고 후에 글라이온의 다음 주자로 다시 나오지만 이 경기의 에이스 링곰에게 패배합니다. 진철과의 배틀 이후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다 느꼈는지 여러 트레이너의 포켓몬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팽돌이 데리고 헤라크로스, 뷰티플라이와 더블 배틀, 장크로달, 엠페르트에게도 승리를 거둡니다. 사천왕 대엽과도 싸우는데 여기서는 아쉽게 집니다. 금작화한테 인정받기는 했지만 후에 마스터즈 에이스에 들 정도인 대엽에게는 아직은 안되나 봅니다. 이로써 칸나, 권수, 국화에 이어 4번째로 패배했네요. 다시 메타몽 코리갑에게 승리를 거두고 물가체육관에 도전, 토대북이 다음 주자로 나와 거의 패배 플래그나 다름없던 에레키블에게 이번에야말로 승리하지만 뒤이어 나온 렌트라에게 집니다. 이제 지우의 신호리그입니다. 지우가 이번에는 올스타로 출전하는데요. 지우 커리어상 이게 마지막 올스타라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후에 악비아르, 개굴닌자, 로가루암 등 쟁쟁한 포켓몬들이 동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포켓몬을 사용하는 지우의 모습을 못 본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네요. 또한 신호리그의 올스타도 반쪽짜리 올스타인데 배틀 프론티어에서 활약해서 그런지 리자몽, 이상해씨, 꼬부기, 켄타로스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가제구는 소집할 때만 활약하고 출전도 못하고 잠만보는 출전까지는 하지만 지나가는 식으로만 등장합니다. 이제는 예선 따위에 나갈 짬이 아닌지 가볍게 몸만 풀어주다 진철과의 8강전에서 첫 타자로 보스로라를 상대하며 등장하지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초연몽으로 교체된 후 눈여아를 상대로 다시 등장해 승리를 거두고 뒤이어 나온 에레키블에게 패배합니다. 전진 때는 이겼는데 이쯤 되면 정말 에르브 계열에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배틀로그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아닌데 분명 에르브 계열은 손이 2개니 꼬리로 막아도 다른 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강의해줬는데도 기억 못하는 한 감독 탓이 아닐까 싶네요. 진철을 꺾고 4강에 오르지만 상대는 얘는 인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장치라고 봐야 돼요. 지우의 우승을 막기 위한 악의가 가득 담긴 인위적인 장치예요. 물론 우리가 본가에서야 전설 환상의 포켓몬들 퀵볼 딸깍하고 끝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담당 극장판까지 하나씩 만들어주면서 위상을 엄청 올려주는데 그런 놈들을 2마리나 들고 나타난 게 이게 그냥 지라는 거지 리그 이전에 어떤 떡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후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지우 우승만을 막기 위한 작가의 장치인 텍트가 등장합니다. 피카츄는 마지막 주자로 나가 무려 라티우스와 동기어진까지 하지만 지우의 마지막 포켓몬이 피카츄였기에 지우의 신호 리그 도전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피카츄의 전적 정리 3부였습니다. 지금은 분명 강합니다. 지우 포켓몬 중에서도 손꼽히게 강하고 현재 DP까지 정리한 건데 미친 잠만보와 낭만의 초연몽, 프리저와 다크라이를 딴 리자몽과 나무킹 요 정도 라인이거나 여기보다 살짝 아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보면 전적이 나쁘진 않은데 DP 초반 잉어킹전이라든가 이후 V제, 라이츄전 같은 납득 못하는 전적이 섞여 있어서 이런 게 참 중간중간 몰입을 깨더라고요. 이때부터 제작진들도 오락가락하고 지우를 어떻게 묘사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강하게 묘사하자니 성장을 그리기가 어렵고 성장을 그리기 위해 약하게 묘사하자니 그동안의 경험이 헛짓거리가 되고 몰입을 깨트려버리죠.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끔찍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는데